설명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이 맞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문제 첫 번째. 자, 아래 이제 줄에 있는 코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은, 자, 상황을 한번 쭉 보면은, 지금 원숭이 클래스가 동물 클래스의 상속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왜 이게 되냐. 잠깐만요. 이게 왜 되냐. 동물 리모컨으로 원숭이 객체를 조정해도 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가 되겠고요. 자,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바뀌어도 자동 형변환 설명드렸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입니다. 왜 되는지 이유를 쓰시면 돼요. 자, A 동물 이 변수는요 오직 동물 객체랑만 원래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숭이 객체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위에 보면은 그죠? 자, 원숭이 객체는 동물 객체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보면은 에러가 나죠. 자, 그래서 자, 동물 리모컨은 원숭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자바는 이제 동물 리모컨에 연결되는 게 동물 객체인 걸 알지만은 사실 그게 뭐 사람 객체인지 동물 객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A 원숭이 E 얘는요 오직 원숭이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물 리모컨이 뭘로 변해야 된다? 원숭이 리모컨으로 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기존 리모컨에다가 우리가 원숭이 묘기를 하다라는 버튼을 추가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 리모컨은 원숭이를 가리키는데 자바는 그런 걸 몰라요. 동물 리모컨에 원숭이가 아닌 다른 객체, 예를 들면은 뭐 사람 객체나 또 다른 객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동물 리모컨에다가 이 버튼을 추가를 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죠. 뭐 정답의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또 다른 설명은 제가 나중에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자, 상황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은 자, 실제로 동물 리모컨의 원숭이를 가리켜요. 근데 자바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동물 리모컨의 원숭이가 아닌 다른 객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임의로 동물 리모컨의 원숭이 묘기를 하다라는 이런 버튼을 추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바가 뭘 한 거예요, 지금? 수동 형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실 여전히 불안한 건 있겠죠. 근데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내가 누구예요? 개발자를 믿고 그냥 컴파일 오류를 발생하지 않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아래 줄의 코드가 수동 형변환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에러가 났죠 지금. 그쵸? 실행했는데 그쵸? 이제 몇 번째 줄에 에러 하는지 나오죠? 20번째 줄에서. 자, 그래서 자, A 사람 E는 오직 사람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 또는 A 동물 이 변수는요 오직 동물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근데 현재 A 동물 변수는 원숭이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 A 동물 변수가 요 변수한테 이제 지금 사실 얘가 다른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과 같은 객체와 연결이 되자라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설명할 때 사람 객체랑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사람 객체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동물 객체인 건 맞는데 그게 원숭이 객체인지 뭐 사람인지 또는 뭐 어떤 다른 객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 객체일 확률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 앞에 붙은 요거 있죠. 아까 수동 형변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누가 해준 거다? 개발자가 한 거죠.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렇게 했으니 믿고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오류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바에서의 책임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믿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런 에러가 났어요. 그죠? 실제로 이런 에러가 났는데 여기 뭐뭐뭐 하면서 이제 에러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났는데 원숭이 리모컨을 사람 리모컨으로 캐스팅, 형변화한다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이유를 직접 생각해 보세요. 자, 실행 중 문제를 뜻하는 게 이제 예외. 예외 처리를 그런 걸 안 해놔서 발생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개발 일을 하시면서 분명히 잘 되던 거는 나중에 에러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외 처리도 필요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때는요 이 아래에다가 조금 말로 좀 써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형변환 같은 게 나왔었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자동 형변환, 수동 형변환 배웠죠? 자동 형변환은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 아무거나 바꿔준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동 형변환은 이제 내가 직접 바꿔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아예 다른 거면은 수동 형변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 자,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에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참조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 아마 이 문제를 보시고 나서 문제를 못 푸셨던 이유는 그냥 하나일 것 같아요. 아직 문제를 보고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죠? 자 페라리 일단 객체 하나 만들게요. U 페라리 자 그러면은 이 A 페라리 변수 안에 리모컨은 뭐예요? 버튼 개수가 몇 개여야 돼요? 페라리 리모컨의 버튼 개수가 한 개? 한 개야? 세 개. 세 개. 그죠? 세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A 자동차. 자, 이 A 자동차 변수 안에 리모컨은 버튼 개수가 두 개여야 돼요. 맞나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수동 형변환, 수동 캐스팅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A 자동차, 그 다음에 수동 형변환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동차 A 페라리.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자, A 페라리 안에 있던 리모컨은 가지고 있던 버튼 중에서 자, 어떤 리모컨이 뽑히는 거예요? 자, A 페라리 안에 가지고 있던 리모컨은 어떤 버튼 중에서 어떤 게? 요거. 뚜껑 열리다 버튼이 뽑힌 후에 A 자동차에 저장된다.
다음에 자동 형변화, 자동 캐스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바가요, 이제 판단을 해요. 자바가 판단하기에 자, 안전한 경우만 자동 형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모컨의 버튼 개수를 줄이는 건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래서 A 자동차는 A 페라리,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자, 페라리, A 페라리. 자, 요 아래 코드에선, 제일 아래 있는 이 코드에서는 자, A 자동차 변수에 들어있던 리모컨의 뚜껑 열리다 라는 버튼이 추가가 돼요. 근데 이 자바에서 리모컨의 버튼이 줄어드는 거는 상관은 안 합니다. 근데 버튼이 하나 추가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추가된 버튼에 해당된 기능이 연결된 객체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수동 형변환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수동 형변환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바에게 우리가 어떤 의도인지 이게 실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적어놓은 내용 중에 좀 더 길게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타이핑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일단 요거는 나중에 정답을 제가 싹 올려드릴 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정답이에요. 자,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A 무기 점 공격. 요게 실행되는 세부 과정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자, A 무기 변수에게, 변수는 뭐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고. 변수에게 접근. 그래서 해당 창고의 문을 열어요. 이렇게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무기 리모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무기 리모컨의 버튼 중에서요, 어떤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격 버튼 누르려고 어떤 시도를 해요. 근데 버튼을 못 찾아서 실패한다. 자,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 리모컨에 연결되는 칼 객체는 공격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버튼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될 때 실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있죠. 그냥 무기 리모컨의 버튼 중에서 공격 버튼을 누르려고 시도를 하는데 왜 안 되냐? 버튼을 못 찾아서. 이런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줘도 그냥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이 전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딱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야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뭔가 말로써 풀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가 이제 실행되게만 사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클래스 8 하나 필요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a 왼팔이라고 하시면 끝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쵸? 자,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해요? 자, int 뭐 예를 들어서 x는 10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자, 자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우리 메서드라는 거 있죠. 보이드라고 하는 것들 있죠. 보이드 안쪽에다가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자,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 안에 선언된 변수들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멤버 변수. 자, new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new 사람과 new 팔은 뭐예요? 새로운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new 팔은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죠? 지금 이걸 보시면은 자, 8A 왼팔이라고 나오죠. 그쵸? 자, 요 안에 이제 타입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int, 얘는 int 타입이고 얘는 뭐예요? 8 타입이에요. 그걸 보고 8 클래스의 타입인 A 왼팔 변수를 요 사람 클래스 안에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를 멤버 변수를 하나.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8 클래스라는 거는요. 이 8이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사람 클래스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설계도라는 거고요. 자, 이 안에 있는 int 나이라고 하는 거는 멤버 변수라고 했어요. 얘도 멤버 변수고요. 자, 얘는 사람의 나이를 저장하는 변수겠죠. 멤버 변수겠죠. 그리고 얘는 사람의 왼팔을 나타내는 8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아마 좀 OOP의 특징이라고 해서 검색을 좀 해봤으면은 그때 말한 게 이런 거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OOP라고 해서 OOP 하나, 그 다음에 OOP의 특징 해서 정리해 놓으라고 했죠.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혹은 내가 그걸 보고서 나 이 글을 본 이해가 잘 되네? 그럼 그 링크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하라고 하고 넘어갔으니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런 거 정리하는 거는. 제가 수업하다가 웬만하면 정리하세요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왜? 정리 어느 정도 조금 보면 이해되는 거는 제가 그냥 정리해서 올려놔요. 근데 단 그 외적으로 제가 이거 정리해보세요 하는 거는 따로 수업 페이지도 올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이해가 더 잘 되는지. 둘 다 이해가 잘 되면은 이해 잘 되는 조금 더 잘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또 정리하시는 거고.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똑같은 변수이긴 한데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자, 얘를 조금 쉽게 읽어보면은요. 요거는 이해됐겠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하는 거는 A 사람 객체에 A 왼팔의 새로운 팔 객체를 할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 이런 변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A 사람의 A 왼팔에 U8 그러니까 A 사람이라는 사람 객체의 왼팔에 새 팔 객체를 만들어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A 사람은
사람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고요. A 사람 점 A 왼팔은 사람 객체 안에 있는 팔 타입 멤버 변수라고 했어요. 타입은 여기 있죠. 그래서 new 팔은 객체 하나 만드는 거라고 해서 new라고 하면 무조건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읽는 방법 A 사람 객체의 왼팔 뭐라고 하냐 왼팔에 팔 객체를 대입한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 사람의 A 왼팔 멤버 변수의 U 팔로 생성된 객체를 참조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 정도. 그냥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있어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면은 이 this를 통해서 통한 생성 책임을 위임하면은 이 슈퍼라는 게 호출되지 않아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생성자 연쇄 호출 생성자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인자 없는 생성자가 된다. 생성자가 호출되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부모 생성자로 호출을 한다. 자, 그래서 생성자라는 건 특수한 메서드예요. 우리가 따로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new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요 한 줄에서는 이름은 칸이라고 나올 거고요. 나이는 20살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한 줄이 실행되면서 또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이때는 no name이라고 나오고 나이는 2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생성자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this와 같은 형태의 호출은 생성자만 가능해요. 생성자만 가능하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new 전사할 때 요 칸이라는 게 하나 넘어가겠죠, 그죠? 넘어가죠. 근데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요만큼만 보고요, 요만큼만 잘라서 보세요. 여기 지금 매개 변수 같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자, 타입이 어때요? 요만큼 호출할 때 요거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어디로 간다?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에 이제 칸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이는 뭐 고정이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돼요. 얘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출이 되면서 이름은 no name이라고 나온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호출을 나중에 직접 해보시고요. 아무튼 this를 통해서 생성 책임 위임을 하면은 슈퍼라는 게 호출이 되지 않는다. 이 뒤에서도 한번 더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생성자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인자 없는 생성자가 생성이 된다.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부모 생성자로 호출한다. 쭉 보시면은 여기 사람 객체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슈퍼라고 하는 게요. 이 객체, 이 생성자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코드는요. 생략을 해도 함수 제일 윗부분에서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긴 지금 주석이 안 달려 있고 주석이 달려 있죠. 이 코드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노루라는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 이건 주석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건 아마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실행을 하면은 아마 회색처럼 주석 다른 것처럼 나올 거예요. 자, 만약에 생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정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하나 추가가 돼요. 이런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얘네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가서 실행을 해보시고요. 슈퍼라는 거는요, 그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초기화가 돼야지 자식이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생성자 내부에서 슈퍼를 호출해요. 근데 이거는 뭐다?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코드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거 두 개를 제가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맨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수업페이지. 9일차. 이것들은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보세요. 자, 이거 한 10분 정도 오늘 이번 시간 쉬는 시간까지 쭉 보시면 된다.